일본에 미쳐있던 한 홍콩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거긴 그냥 매운 음식 나라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던 나라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이게 됐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일본 대신 한국을 간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홍콩에서 마케팅 디자이너로 일하는 29세 에밀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도쿄의 정돈된 거리,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 오사카의 맛있는 음식까지. 그래서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계획했죠. 교토에서 기모노 입고 사진도 찍고 도쿄 디즈니랜드도 가기로 했어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출발 3일 전 갑자기 일본 지진 예보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지진이 나면 어쩌려고 그래? 죽고 싶니? 라며 저를 붙잡았죠. 결국 일본행은 무산됐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친구 메이가 물었어요. 대만은 어때? 다른 친구 리나가 제안했습니다.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 급하게 예약하기 힘들 거야. 그럼 한국은? 한국요? 솔직히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잖아요. 케이팝 관심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 유행일 뿐이죠. 한국 음식 그냥 매운 음식 아닌가요? 정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 미쳤어? 일본 대신 한국이라고. 차라리 여행 안 가는 게 낫겠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한국 여행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메이는 BTS 팬이었고 리나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장품은 프랑스 제품이 최고고 아이돌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비행기표 가격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서울은 일본보다 가깝고 항공편도 많았어요. 가격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휴가는 신청해 놓은 상태였죠. 회사에 취소한다고 하면 상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에밀리, 그냥 한번 가보자. 별로면 호텔에서 쉬다가 오면 되잖아. 메이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 낭비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가이드북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소중한 휴가가 엉망이 되겠구나.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여행이었을 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기대는 제로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항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랐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홍콩 공항도 국제적으로 유명하지만 인천공항은 더 넓고 쾌적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대였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스캔으로 몇 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홍콩에서는 길게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로봇이 공항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로봇 기술로 유명하지만 공항에서 실제로 서비스하는 로봇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리나가 로봇과 셀카를 찍으며 말했어요. 저도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항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되뇌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알아보니 공항철도가 있었어요. 깨끗한 전철에 탑승해서 50분 만에 서울 도심에 도착했습니다. 홍콩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말이죠. 게다가 공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고 전철에서도 연결됐어요. 홍콩도 이 정도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홍콩의 MTR도 좋지만 와이파이가 끊기는 구간이 많거든요. 일본 전철은 아예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도 많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와이파이였어요. 로그인도 필요 없이 속도 제한 없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습니다. 홍콩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도 속도가 느리거나 시간 제한이 있는데 말이죠. 이거 정말 빠르다. 영상도 바로 로딩되네. 메이가 신기해하며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는 여전히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처럼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홍콩의 복잡하고 빽빽한 도시 풍경과는 달랐죠. 고층 빌딩 사이로 녹지대도 보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첫인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해 처음 간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홍콩의 센트럴이나 일본의 신주쿠처럼 번화가일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거리는 엄청 깨끗했고 무질서하게 늘어선 간판이나 전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활기차지만 좁고 복잡한 반면
서울은 넓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깨끗하다. 리나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홍콩의 좁은 골목길과 달리 서울의 거리는 넓고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처럼 깨끗하면서도 더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띄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해가 이미 져서 어두웠어요. 홍콩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조금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서울 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었고요. 우리 나눠서 다니자.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는 건 어때? 메이가 제안했어요. 정말 밤인데 괜찮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여기 진짜 안전해. 한국은 밤에도 여자 혼자 다녀도 된대. 반신반의하며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안전했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도 자주 보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일본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번화가를 혼자 걷는 건 조금 꺼려졌을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니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메뉴판에 QR코드가 있어 스캔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메뉴를 볼 수 있었어요. 주문은 무인 주문기로 했습니다. 카드를 꺼내자 직원이 말했어요. 카카오페이 있으세요? 아니면 애플페이도 됩니다. 결제도 너무 편했습니다. 홍콩은 옥토퍼스 카드가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결제 방식은 아니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위주인 가게가 많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심야 카페, 심지어 늦게까지 하는 서점까지 있었어요. 우와, 이런 곳이었어.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홍콩보다 깨끗하고 일본보다 디지털화됐으며 생각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홍콩 못지않게 아름다웠어요. 한국, 생각보다 괜찮은데?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3일째, 우리는 현지인들이 추천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홍콩의 시장은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광장시장은 더 활기차고 다양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이게 뭐예요? 한 가게 앞에서 물었습니다. 마약김밥이라고 부른다네. 한번 먹으면 계속 찾게 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작은 김밥 한 조각을 맛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료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홍콩 딤섬도 맛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주인이 빈대떡을 내밀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 향긋한 파 냄새와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췄습니다. 일본 음식은 섬세하고 정갈하지만 한국 음식은 뭔가 더 투박하면서도 강렬한 맛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드디어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저녁은 한식당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밥과 국 외에도 10가지가 넘는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다 공짜예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네, 기본 반찬이에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서버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홍콩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에 가격표가 붙어 있고 추가 주문은 추가 비용을 의미하는데 말이죠. 식사 중에 밥을 다 먹자 서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밥 더 드릴까요? 네. 추가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드립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홍콩에서는 물 한 잔에도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밥을 무료로 더 준다니요. 일본 식당의 정갈함도 좋지만 이런 넉넉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김치를 보고 있는데 서버가 다가왔어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물론이죠. 버리긴 아깝잖아요. 김치를 깔끔하게 포장해주는 모습을 보며 여기는 서비스가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은 효율 중심이고 일본은 규칙이 엄격한데 한국은 뭔가 더 인간적이고 따뜻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는 포장된 김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장사보다 정을 느끼게 하는 식문화. 이건 정말 특별했습니다. 내일은 어디 갈까? 메이가 물었어요. 어디든 좋아. 처음으로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로 가득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거리에 도착하자 즉흥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젊은 뮤지션들이 기타와 카혼으로 연주하고 있었어요. 와, 퀄리티가 정말 높다. 리나가 감탄했습니다.
홍콩에서도 거리 공연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건 달랐습니다. 진짜 열정이 느껴졌어요. 일본의 거리 공연은 매우 규칙적이고 허가가 필요한 반면 이곳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느낌이었죠. 이분들이 연습생이라는데 데뷔 전에 경험을 쌓는데 메이가 설명했어요. 정말 이 정도면 충분히 프로 같은데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며 음악에 맞춰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런 넓은 강과 공원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는 아름답지만 상업적인 공간이고 도쿄의 스미다 강은 좁고 접근하기 어려웠거든요. 자전거 빌려볼까? 메이가 공유 자전거를 가리켰습니다. 앱 하나로 간단하게 자전거를 대여해 한강을 따라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강의 시원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활기찬 도시 한가운데서 이런 여유를 느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기 야경 봐. 정말 예쁘다. 해가 지고 강 건너편 빌딩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홍콩의 야경도 유명하지만 한강의 야경은 더 여유롭고 낭만적이었어요. 다음 날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용 체험이라고 생각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도 기모노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복을 입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거울 속 제 모습에 놀랐어요. 한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세련됐습니다. 직원이 설명해 주길 요즘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도 많이 있어서 젊은이들도 특별한 날에 입는다고 했어요. 일본의 전통은 대부분 관광객이나 특별한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전통은 일상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너 진짜 한국인처럼 보여. 언제부터 한국에 관심 있었어? 친구들의 댓글에 웃음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홍콩보다 여유롭고 일본보다 젊은 감각이 살아있는 이 도시가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5째 날, 갑자기 감기 증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목이 아프고 열이 났어요. 홍콩이나 일본에서 아팠다면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버텼을 텐데 친구들은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외국인인데 병원 갈 수 있어? 걱정했어요. 여기는 의료 관광으로도 유명해. 외국인 진료 잘해준대. 걱정하면서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모바일로 작성하는 문진표, 디지털 차트, 전자 대기 시스템까지. 홍콩의 병원은 복잡하고 일본은 서류 작업이 많은데 여기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접수부터 진료, 처방, 약 받기까지 단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의료야. 홍콩에서는 반나절은 잡아야 하는데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의사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약사는 약 복용법을 상세히 알려줬어요. 점심 식사 후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메이가 앱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택시 불러.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자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가 보이고 도착 예상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됐습니다. 홍콩에서도 택시 앱이 있지만 이렇게 정교하지는 않았어요. 도착까지 3분 남았네요.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정확히 3분 후 택시가 도착했어요. 목적지를 말하자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최적 경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이 앱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결제도 자동으로 처리됐어요. 이렇게 편할 수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시간이 남아 근처 무인 카페에 들렀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홍콩에서는 이런 곳이 특별한 관광 명소로 소개되는데 여기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숙소 근처에 들른 셀프 세탁소도 인상적이었어요. 앱으로 예약하고 QR코드로 문을 열고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과 대면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일본은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런 건 없었는데 리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일본은 첨단 기술로 유명하지만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은 별로 못 봤어요. 홍콩은 효율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한국은 고효율 저비용의 완벽한 조합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생각했어요. 첨단 기술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편하게 만든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생활 자동화는 쓸데없는 과시가 아닌 실용적인 편리함이었어요. 여행 막바지에 우리는 서로 다른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홍콩의 복잡한 지하철도 잘 타는 제가 서울 지하철쯤이야 쉽게 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린 후 출구를 찾지 못했어요. 지도 앱도 혼란스러웠고 표지판은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당황해서 서 있는데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영어로 물어보셨는데 발음이 서툴러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명동 한복판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저도 그쪽으로 가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를 직접 명동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길을 걸으며 홍콩에서 왔다고 하니 홍콩 영화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10분 정도 걸었을까? 명동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명동이에요. 재미있게 구경하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콩에서는 길을 묻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직접 데려다 주다니요. 일본에서도 친절하게 알려주긴 하지만 보통 말로만 설명해주지 직접 데려다 주는 경우는 드물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놀라웠습니다. 숙소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예약했어요. 여행자와 현지인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한국인 룸메이트 민수가 물었습니다. 음식이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저희를 데리고 현지인만 아는 숨은 맛집에 데려갔습니다. 관광객용이 아닌 진짜 한국 음식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 친구들은 저희에게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줬습니다.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떤 앱이 유용한지 등등. 내일은 어디 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을 추천해 줬어요.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차를 내리시는데 꼭 한번 가보세요. 다음 날 인사동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차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네, 홍콩에서 왔어요. 답했습니다. 아, 홍콩. 그곳도 차 문화가 좋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우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차의 역사, 다도, 문화, 심지어 한국과 홍콩의 문화적 차이까지 지혜가 묻어나는 대화였습니다. 헤어질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다음엔 꼭 봄에 와요. 벚꽃이 피니까 더 아름다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에 올 거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모습, 제가 다시 방문할 거라고 믿는 그 확신이 감동적이었어요. 홍콩보다 다정하고 일본보다 덜 형식적인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여행 내내 만난 사람들, 메트로 직원부터 카페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가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이나 깨끗한 거리도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따뜻함과 정이 한국의 진짜 매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귀국 전날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음료를 샀습니다. 제가 고른 건 캔커피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익숙하지 않던 맛이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찾게 된 맛이었습니다. 에밀리, 너 정말 변했다. 메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 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어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고 한국은 그저 일본의 저렴한 대체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일본 안 간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봤어요.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홍콩의 스카이라인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전경은 더 다채롭고 생동감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래? 리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다음엔 혼자서도 올 거야.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한국 여행을 극구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혼자서도 다시 오겠다고 말하니까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여행이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홍콩으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알지만 더 깊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한국에 푹 빠진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에밀리,
넌 정말 다른 사람이 됐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제 인생은 한국 전과 후로 나뉩니다. 한국 전에는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것만 찾고 편견으로 새로운 경험을 차단했죠. 하지만 한국 후에는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커졌어요. 회사로 돌아가서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제 디자인 작업에도 한국에서 영감받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SNS에는 한국 여행 사진과 이야기를 계속 올렸어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저에게 한국 여행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무시하던 나라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니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요즘은 퇴근 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주말에는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세웠어요. 이번에는 서울을 넘어 부산, 제주도도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